안녕하세요.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사연을 겪은 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전 30대 중반 여성이고 파혼 전적이 있어요. 미술을 전공한 저는 졸업을 하고 입시 강사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좋은 기회로 지역 여성회관의 주부들을 상대로 짧은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간단한 취미로 취미 미술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는데 그때 알게 된 주부 회원님의 소개로 결혼을 약속할 뻔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조금 부담스러웠으나 그래도 결혼 정년기였기 때문에 저 역시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주부 회원님은 저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면서 저를 팍팍 밀어주었어요. 내가 잘 아는 집에 아들이거든. 그 엄마가 좀 유난스럽긴 한데 그래도 아들을 잘 키워놨어. 딱 참하고 예쁜 아가씨 원한다고 해서 자리 마련한 거니까 강사님도 잘해봐. 솔직히 요즘에는 좀 제대로 알고 만나야지 무서운 세상이잖아. 아, 그러게요. 감사해요. 안 그래도 집에서도 제 결혼을 많이 걱정하셨는데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네요. 아유, 감사할 것까지야. 나중에 잘 되면 밥이라도 한번 사. 그 집 엄마한테 내가 말 잘해놨으니까 잘 만나보라고. 그렇게 예비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예비 남편을 3번 만나고 나서 바로 예비 시모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 만나게 된 사연 또한 아주 기가 막혔어요. 저희가 데이트를 하러 나왔는데 글쎄 예비 남편을 뒤따라와서 몰래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기분도 나쁘고 꺼림칙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분인 줄 아예 몰랐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어요. 엄마, 뭐예요? 아니, 여기를 어떻게 따라오신 거예요? 아, 진짜 그러지 말라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아니나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들렸다가 본 거다. 넌 무슨 오해를 그렇게 하니? 네가 만나는 아가씨로구나. 뭐 말을 많이 들었겠지만 내가 우리 지역이 엄마예요. 윗집 언니가 칭찬을 그렇게 했는데 외모는 기대 이하네. 이세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외모는 중요하다고 했는데 보니까 눈쌍꺼풀은 했구만. 자연산인 날 속이기란 힘들지. 네? 아, 기대 이하라니. 어머님, 초면인데 말씀이 조금 지나치시네요. 외모 평가나 듣자고 지혁씨 만나는 게 아닌 건데요. 그리고 이런 말 정말 유치하지만 저 쌍꺼풀 수술 안 했거든요. 요즘 세상에 수술해도 상관없지만 안 한 건 안 했다고 말해야죠. 아유, 아가씨, 말 재밌게 하네. 강사라 그런가? 좀 가르치는 말투라 거슬리긴 하는데 그래도 직업도 그렇고 딱히 어디 나가도 빠지지 않으니까 만남은 허락할게요. 우리 제대로 자리 한번 만들어서 식사나 하자고. 지혁아, 엄마 간다. 아, 진짜 미안해. 엄마가 워낙 유난히 심해.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 거니까 화 풀어. 근데 엄마가 저 정도면 너 진짜 마음에 들어 하신 거야. 원래 같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헤어지라 마라 하시는 분인데 너 웬만큼 마음에 드셨나 봐. 장난해? 당신 어머님이지만 기분 나쁘니까 말은 해야겠다. 그래도 사람 면전에 대고 외모가 어떻니 많이. 기분 진짜 나빠. 다짜고짜 제 외모를 지적해놓곤 만남을 허락한다나 뭐라나 하면서 자리를 떼는 예비 시모였어요. 기분이 정말 나빴고 아무리 어른이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그날 예비 남편과도 다투기도 하였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고 비는 통에 화가 누그러졌어요. 그리고 그 다다음 날인가 여성회관에 출근을 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예비 시모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알죠? 그때 우리 만났잖아. 아가씨랑 먼저 이렇게 얘기 나누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내가 성격이 좀 급해야지. 네. 안녕하세요. 저도 말씀 나누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저 수업 하나만 하면 끝나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나 요 앞 카페에 가 있을 테니까 끝나고 와요. 오늘 옷 입은 착장 내 마음에 쏙 드네. 잘 어울려. 앞으로도 이렇게 입도록. 지난번에 입은 건 내 마음에 전혀 안 들더라. 애도 아니고 유아틱 해가지고. 오늘 같은 룩은 아가씨한테도 딱이네. 이따 봐. 또다시 이상한 말을 남기고 예비 시모는 절 기다리겠다고 했고 전 수업을 하는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직 시어머니도 아닌 예비 시모에게 자꾸 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그렇게 수업을 마치고 카페에 가려는데 남자친구를 소개해주신 주부 회원님이 같이 만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거리낌 없이 같이 가게 되었고 그렇게 예비 시모 저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회원님과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정말 수치스러운 자리였죠. 내가 정말 친한 언니가 괜찮다고 해서 우리 아들 소개해준 거라 허락은 했다만 호구조사가 들어가야 되겠지? 고향은 어디고 뭐 부모님 일하시는 것까지 읊어줄래요? 아무래도 결혼시키기 전에 내가 정확하게 그 집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그래, 강사님, 얼른 얘기해드려. 자꾸 나한테 이것저것 묻는 통에 내가 곤란했다니까. 중매도 잘못하면 뺨이 새더라는데 그래도 내가 믿고 소개해준 강사님이 삼류 강사는 아닐 거 아니야. 나도 전부터 궁금했는데 집이 좀 살잖아. 그렇지? 아니요. 저희 집은 평범하고요. 고향은 전라도예요. 그리고 지금은 다 같이 여기로 이사와서 살고 있고요. 제가 미술을 전공했지만 외동이라서 부모님 벌이에 딱 적당한 만큼만 배웠어요. 남들 다 가는 유학은 한 번도 못 가봤고요. 아니, 그래도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보통은 아니던데. 평범한 집안일 리가 없잖아. 아유, 겸손 안 떨어도 돼. 그래, 뭐 겸손 떠는 거야? 이 언니 말로는 하고 다니는 것도 보통이 아니고 많이 배운 티가 난다던데. 차도 좋은 거 끌고. 대학은 홍익대 나온 건 맞고요. 차 역시 제가 열심히 일해서 뽑은 거예요. 금수저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아니, 부모님이 뭐 하시는데? 혹시 뭐 학교도 안 나오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갑자기 열불이 확 나네. 저희 엄마 초등학교까지만 나오셨고 아빠는 고졸이세요. 아빠는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시고 엄마는 지금 소설 쓰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에 일일이 답변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불쾌하고 언짢네요. 설마 제가 금수저인 줄 알고 소개해 주셨나 본데 잘못 짚으셨어요. 애초에 물어보시지. 굳이 제 배경을 숨길 필요는 없으니까요. 어이가 없어서요, 원. 언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금수저 딸내미라며? 기가 막혀.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이런 삼류 집안 딸내미를. 삼류 집안이요? 저기요, 말은 바로 하셔야죠. 지금 사람 면전에 대고 이런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삼류 인성 아닌가요? 그리고 오해하셔서 어이가 없으신가 본데 저 역시 이렇게 평가받고 절 오해하셔서 소개해줬다고 하니 더 어이가 없네요. 절 소개해준 분과 예비 시모란 사람은 제 말에 기가 찼는지 아무 말도 없으셨고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묘지는 제가 금수저 집안의 딸인 줄 알고 소개를 시켜준 것이었고, 그것을 진짜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저 역시 기분이 정말 나빴지만 예비 시모는 절 소개해준 회원님에게 득달같이 따져댔고 회원님 또한 얼굴을 붉히더라고요. 네가 왜 어이가 없어? 지금 내가 더 어이가 없을 판이야. 아니 금수저 딸내미인 줄 알았는데 엄마는 초졸에 아빠는 고졸? 아,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 그리고 너네 엄마가 소설을 쓴다고? 뭐 작가라도 된다는 거냐? 어디 이름 있는 작품 말해봐. 저희 엄마 아직은 내로라 할 작품은 없으시지만 그래도 꾸준히 글 쓰시고 계시고 나름 소소하게 행복을 찾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왜 그렇게 비웃는 건진 모르겠지만 정말 기분이 나쁘네요. 그러면 지역 시내는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러시나요? 너희 집보단 대단하거든? 그런 집안의 딸이라면 우리 지역이랑 당장 헤어져. 본데 없는 건 티가 어딘가에 나는 법이야. 아유, 강사님 완전 흙수저였네. 그것도 모르고 내가 우리 지역엄마한테 실수했어. 미안해 지역엄마. 더 잘 알아볼걸. 그러게 언니 진짜 실수했네. 어디 갖다 댈 걸 대야지. 이런 집안의 딸내미를 어떻게 우리 아들에 갖다 붙여? 언니는 이제 내 얼굴 볼 생각 하지 마. 그리고 너 우리 지역이한테 당장 떨어져야 할 것이야. 안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이 말을 끝으로 예비 시모와 제 회원은 자리를 떴고 더 보탤 말도 없이 전 그 자리에서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지만 남자친구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듯 저를 설득시키면서 애원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적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너 말고 다른 여자 안 만나봤을 것 같아? 그때마다 엄마는 늘 저런 식이었어. 근데 이 정도로 사랑했던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그동안엔 엄마가 반대하는 여자랑 다 헤어졌지만 이젠 못 헤어져. 네가 부모랑 인연 끊으라면 끊을게.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라. 내가 어떻게든 너 상처 안 받게 잘할 테니까 기다려줘. 날 금수저 딸인 줄 알고 주선한 거라시잖아. 애초에 잘못 낀 열쇠야. 당신은 몰라.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알지. 왜 몰라. 엄마랑 절연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 안 할 거니까 그리 알아. 그러니까 넌 기다리기만 하면 돼. 남자친구는 이번에야말로 본인 엄마를 꺾고 말겠다고 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금수저 집안의 딸인 줄 알았다가 지금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저였기 때문에 예비 시모는 절 대놓고 마음에 안 들어 하기도 하였어요. 저도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남자친구를 믿어보기로 결심을 했고 그렇게 결혼 준비가 시작이 되었답니다. 혼수 문제로 저희 엄마와 남자친구 그리고 예비 시모가 백화점에서 만나던 날 저희 엄마는 그동안 쓴 소설이 책으로 나오자 시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리겠다며 가져왔어요. 그리고 곧이어 예비 시모에게 책을 건넸고 예비 시모는 저희 엄마를 보면서 코웃음을 치며 한마디 하더라고요. 집에서 그냥 일기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책까지 낸다고요? 초들이면 거의 까막눈 아닌가? 까막눈이 뭔 작가라고? 엄마, 그만하세요. 지금 말씀이 지나치시잖아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무례를 범했네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 너 이따위로 하려고 네 엄마 설득한다고 했니? 저기요 아줌마, 사람 잘못 봤어요. 뭐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길래 이렇게 저희 엄마를 개무시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리저리 아들 여자친구 뒤나 캐고 다니는 당신보다 훨씬 멋진 사람이거든요?
말 함부로 하지 마요. 초졸이라서 까막눈이라고? 당신같이 사리분별 못하는 사람이 까막눈이겠지. 엄마, 가자. 너 그렇게 발끈하는 거? 얼마나 너희 엄마랑 너한테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발끈하겠니? 솔직히 어디 가서 작가라고 하고 다니지 말아라. 박사, 석사 작가들이 줄을 섰는데 어디서 초졸 작가가 명함을 내밀어? 글만 쓰면 다 작가냐? 우리 딸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해서 최대한의 예의를 지키려고 했는데 정말 아드님이 뭘 배울지 걱정이네요. 그리고 내가 이런 집안인 거 알았으면 애초에 이 자리에 안 나오고 당장 파투 내버리는 건데 내 금 같은 시간이 아깝네요. 다신 보는 일 없도록 하죠. 그쪽 집이 얼마나 대단한 집인 줄 모르겠으나 사람을 그렇게 배경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못 배우셨네요. 어디서 초졸이 나한테 못 배웠대? 지혁이 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었지? 내가 웬만해서 결혼 허락하려 했는데 이 모녀가 이렇게 나온다면 절대 허락 못하지. 지네가 파투 내는 거니까 난 받아들이는 거야. 지혁이 너, 나 원망하지 마.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요. 내가 다시 전화할게. 미안해.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면목 없어요. 제가 나중에 찾아뵐게요. 지혁군한텐 미안한데 자네 엄마니까 자네도 책임을 져야지. 다신 내 딸 만나지도 말고 나 찾아오지도 말아줬으면 해. 전 그렇게 결혼을 파투 내버렸어요. 애초에 시작하지 말아야 할 결혼 준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시모도 그날 작정하고 파혼을 당하려고 나온 것처럼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파혼을 통보했을 때 옳다커니 하며 파혼을 받아들였고 그저 남자친구만이 저에게 기를 쓰고 매달렸어요. 남자친구는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이미 정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주마등처럼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여자친구들을 이런 식으로 내쳤을지 아마 평생 저 아들은 결혼도 못하고 엄마 옆에서 늙어 죽겠구나 싶은 마음까지 들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안도의 마음도 쓸어내렸죠. 내가 이렇게 빌어도 안 되겠어? 내가 미안하다니까. 우리 엄마 눈에 아무도 성에 안 찰 거야. 참, 우리 집도 잘난 게 없는데. 졸부가 원래 제일 무서운 거야. 당신 집 갑자기 딴 개발로 돈방석에 앉은 거라며. 원래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돈이 생기면 변하는 게 사람이지. 너희 엄마 천성이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돈 때문에 저렇게 변한 건진 몰라도 잘 살길 바랄게. 네 엄마 눈높이에 맞는 여자 잘 찾아서 결혼하고. 아, 이왕이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괜한 여자 신세 망치기 전에. 제발, 내가 이렇게 빌어도 안 되겠어? 엄마랑 나랑은 별개잖아. 네가 원하면 나 엄마랑 절연한다니까. 핏줄이 쉽게 끊어지겠니? 그리고 내가 그렇게 철륜을 끊어놓고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난 그 정도로 남자를 얻고 싶진 않거든. 굳이 내가? 너도 나 깨끗이 입고 잘 살아. 너희 엄마가 아마 너한테 맞는 제 짝으로다가 언젠간 만나게 해 주시겠지. 전 그렇게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참이나 남자친구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비 시모가 뭐라고 했는지 제 직장에 저에 대해 소문이 파다하게 났었지만 그럼에도 좋은 회원분들이 제 편을 많이 들어주어서 용기를 내서 수업을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문과 제 집안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말이 많았지만 저의 수업 태도와 강의 내용 때문에 잘 헤쳐나갔죠. 아니, 강사님이 무슨 죄야? 내가 저 옆였네 저럴 줄 알았어. 지 아들도 아니고 한 달이 건너서 이상한 집에 소개해주더니 지금 이상한 소문 내고 다니는 것 좀 봐.
저 여자 주둥이가 원래 저렇다니까. 강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우리 저 여자 말 안 믿으니까. 그 돈 많은 여편네라고 빌붙고 싶어서 강사님 소개해줬나 본데 강사님이 아깝지. 어디 그런 집안에. 에이, 괜찮아요. 뭐 살면서 이런 일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회원님들이 절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한걸요. 허, 지역 엄마가 얼마나 욕하던지. 내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 회원들 선동해서 나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지 말고. 솔직히 흑수저가 우리 같은 보유증 아줌마들 가르치는 거 웃기니까 사표 쓰고 이 강사 자리에서 물러나 줄래요? 아니, 당신이 뭔데 강사님 보고 물러나란 말아야? 당신이 그만둬 그럼. 우리는 강사님한테 더 배우고 싶으니까. 이 여자 완전 흑수저 강사라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한테 강의를 들어야겠어요? 아니, 아줌마도 눈 똑바로 뜨고 봐. 와, 본인 멋대로 금수저 딸이니 뭐니 판단하고 남자친구 소개해주더니 이젠 사람들 선동해서 절 매장시키려 하네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제가 눈 하나 깜짝 하나. 그리고 흑수저가 뭐가 어때서요? 제가 남한테 사기를 쳤나요? 피해를 줬나요? 없는 형편에 열심히 공부하고 그림 그려서 이 자리까지 온 건데 이게 왜 그렇게 욕을 먹어야 될 일이죠? 마인드 좀 뜯어 고치세요. 강사님 말이 맞지. 여기까지 오느라 칭찬 한마디 못해주면서 엄마 뻘이나 되는 사람이 사람 앞길을 망치려 들어? 당신이나 이 수업 들으러 나오지 마. 아줌마들 사이에서 물 흐르고 아주 못돼 처먹었다니까. 강사님, 저 여자 신경 쓰지도 마세요. 그렇게 한동안 일자리에서도 말이 많았지만 전 꿋꿋이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전 정말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었고 다행히 절 많이 지지해주던 회원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 학기까지 수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문득 강의가 아닌 제가 진짜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답니다. 이제는 제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고 저의 상황은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저희 엄마 또한 본인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드디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것이었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기 때문인지 글을 쓰는 족족 대박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해낼 줄 알았다니까. 역시 우리 엄마야. 정말 멋져. 꿈을 잃지 않고 이렇게 힘내줘서 고마워. 너랑 아빠 덕분이지. 솔직히 내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글을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 거니. 고마워 정말. 당신이 잘 쓴 건데 뭐. 그래도 이렇게 빛을 발하니까 너무 좋다. 당신은 집 걱정 말고 하고 싶은 일 실컷 해. 엄마가 최대한 너 뒷바라지 많이 해줄게. 너도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미술 해. 그림 그리랴 수업하랴 힘들었잖아. 아니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잘 돼서 난 너무 좋다.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잘 될 거야. 엄마의 인세와 저와 아빠가 모은 돈 등등 합쳐서 저희는 대출을 받아 큰 대저택으로 이사를 갔어요. 저도 본격적으로 제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지라 작업실도 필요했고 엄마도 마찬가지로 서재가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그곳에서는 더 좋은 일만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 역시 화가로서 미술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좋은 자리도 생겨날 기미가 있었어요. 그로 인해 저희는 집안 살림을 돌봐줄 아주머니가 필요해졌고 그로 인해 파출부 구인구직란에 사람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면접을 잡아준다며 아주머니 한 분을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아주머니가 면접을 보러 온 날, 제 눈은 동공지진이 되었죠. 아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파출부 구하신다고 하셨죠? 제가 이렇게 세련되게 생겼어도 일 하나는 아주 기똥차거든요. 어머, 네가 왜? 저희 집 파출부로 오신 분이 당신이었어요? 이게 웬? 참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네요. 이렇게 만날 줄이야. 아니, 당신은 그렇게 저희를 무시하고 제 딸과 저에게 모욕을 주던,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다 만날 수가 있죠? 아니, 이 모녀들이 어떻게 이런 대저택에서 나오는 거야? 아니, 됐고, 당신들이 사람을 부릴 리가 없지. 초졸인 당신인데. 아직도 초졸 타령. 몇 년이 지났는데 여전하네요. 이보세요. 지금 사태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여기 저희 집이고 당신은 저희 집에 일하러 면접 온 파출부세요. 다시 한번 읊어드려요? 사람이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요, 원. 사회생활 하겠나요? 그러게 말이다. 그렇게 면전에 대고 초졸이니 뭐니 무시를 하더니 남의 집 일이나 하러 다니면서 그랬던 거야? 예비 시부였던 그 사람은 저렇게 말을 퍼부었지만 엄마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지 뒤돌아가다가 거품을 불며 쓰러졌어요. 일단 사람은 살리고 보자 싶어 전 예비 시모였던 분을 병원으로 얼른 모셨고 그렇게 몇 년 만에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답니다. 전 남자친구 또한 제 전화를 받고 많이 놀래기도 했지만 본인의 꼴을 보여주기가 창피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뒤이어 입을 열어 본인들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참 세상에 뭐든 영원한 게 없다고 많이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오랜만이다. 네 전화 받고 많이 놀랐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살고 있었네. 진짜 면목 없어. 엄마 모시고 와줘서 고마워.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길에 사람이 쓰러졌는데 지나칠 수가 없잖아. 근데 당신 엄마가 왜 우리 집에 일을 하러 오셨는지 말해줄 수 있어? 땅 개발돼서 집에 돈 많다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당황스럽더라. 사실 엄마가 상가 투자 사기 때문에 지금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어. 나도 마찬가지지. 그래도 난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긴 하는데 집까지 다 날리고 엄마 지금 이곳저곳 일용직 하면서 거기 당직실에서 먹고 자고 하시거든. 나까지 대출 받아서 상가에 투자한 거라 더 이상 대출도 불가능하고 다음 달 월급 받으면 엄마 원룸이나 고시원 얻어드려야지. 뭐? 그렇게 부질없는 돈이었으면서 우리 집을 업신여긴 거구나? 처지 안타까운데 솔직히 벌 받은 거라고 생각할게.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할 만해. 우리 엄마가 너한테 좀 심하게 그랬냐? 어머님한테도 마찬가지고 진짜 벌 받은 거지 뭐. 남자친구에게 들은 얘기로는 집이 풀썩 주저앉았다고 했어요. 워낙에도 돈 욕심이 엄청났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불릴까 하다가 상가를 사서 돈을 불리겠다는 목적으로 상가를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허위 매물이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벌을 받은 것이 본인도 그 매물을 투기 목적으로 구매했다는 것도 밝혀져서 경찰에 신고할 수조차도 없던 거였어요. 욕심이 화를 부른 처지가 되었던 것이었고 그러면서 집이 필요하니 입주 가사 도우미 일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아휴, 여기가 어디야? 아니, 네가 여긴 어떻게? 너 그 대저택 어떻게 된 거야? 너네 부모 뭐 보잘것도 없었잖아. 네가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성북동의 그 큰 대저택에 살 수나 있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된 거야? 너 혹시 남자 하나 물어가지고 살림 폈니? 그렇지 않고서야 너네가 그런 대저택에 살 수가 없잖아.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이제 깨셨네요. 저희 엄마 작가라고 했잖아요. 학벌은 어머님이 그렇게 무시하던 초졸이지만 다행히 베스트셀러가 됐네요. 배 아파서 어떻게 해요? 저한테 줬던 모욕 저 하나도 안 잊혀요. 그래도 다행히 이런 치욕을 이렇게라도 되갚으니 속이 좀 뚫리는 것 같네요. 투기 목적으로 구매하신 상가 사기 당하셨다는 거 잘 들었어요. 역시 본성 참 어디 안 가죠? 뭐야? 얘 뭐 이런 얘기까지? 내가 지금 이런 신세지만 나같이 세련된 여자가 그러고 살겠니? 당장이라도 일어나지. 나한테 돈 해주겠다는 사람 줄 섰는데 내가 부담스러워서 거절한 거란다. 그러니까 난 너무 불쌍한 시선으로 보지 말아줘. 제가 어떻게 불쌍하게 보겠어요. 얼마나 잘나신 분인데. 어쨌든 이렇게 일어나셨고 지혁씨 왔으니 전 가볼게요. 우리 지혁이 보니까 다시 마음이 좀 생기니? 이제라도 다시 만나는 거 허락할게. 어차피 둘이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사이잖아. 지나고 보니까 너처럼 우리 지혁이랑 어울리는 애도 없었던 것 같고 이제라도 만나보렴. 허락한다. 됐거든요? 이제 와서 우리 집 좀 사는 것 같고 본인 집이야말로 쫄딱 망하니까 다시 만나라고? 무슨 이런 태세 전환이 다 있어? 이게 어른한테 어디서? 그때는 네가 우리 지혁이한테 견줄급이 아니었잖아. 이젠 좀 된 것 같으니까 허락한다니까. 당신이 허락한다고 내가 만날 것 같아? 이제 그쪽 집안이 우리 집에 견줄급이 안 되잖아요. 정신 차리고 상황을 좀 보세요. 예비 시어머니였던 분은 그러면서도 끝까지 저에게 당당한 모습을 잃지 않았어요. 저 역시 그럼 그렇지라고 생각하며 짧은 인사와 함께 병원을 나왔답니다. 참 우프면서도 한편으론 사랑했던 남자친구의 집안일이었기 때문에 마음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흘렀을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와서 전화를 받으니 예비 시어머니란 사람이었어요. 꼭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하길래 시간을 내서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지난번과 다르게 완전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왔니? 너네 엄마 책 내가 없는 돈에 다 사서 읽었다. 어쩜 이렇게 재밌게 책을 쓴다니? 역시 끼가 보통 끼가 아니셨어. 네가 그 어머니 피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예체능에 재능이 있던 거구나.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지. 거두절미하고 무슨 일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담소나 하하호호 나눌 사이는 아니니까 용건만 말해주세요. 지혁이한테 듣기로는 너도 이제 화가로서 뭐 입지를 다져가는 중이기도 하고 너희 집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공했다며? 지혁이랑 너랑 더 이상 엮일 일 없다고 하니까 내가 널 이렇게 부른 건데 거절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보시다시피 그렇네요. 그리고 그때 결혼했으면 아마 전 화가로서 제 꿈을 펼치지도 못했을 거라 정말 다행이죠. 알겠어. 네 얘기는. 저기, 나 돈 좀 꺼줄래? 그래, 내가 너한테 모질게 했다는 거 인정하마. 다 사과할게. 그러니까 그냥 네가 꺼줄 수 있는 선에서 나 돈 좀 해줘라. 그래도 한때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될 사이일 뻔했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아니면 우리 지혁이 다시 만나던가. 그게 아니면 돈 좀 해줘. 내가 어떻게든 이 돈은 꼭 갚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돈 좀 해줄래? 순간 제 길을 의심했어요. 정말 다짜고짜 돈을 해달라니.
원래도 뻔뻔하고 이기적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 본인이 막말을 내뱉은 당사자한테 이제 와서 아쉬운 소리를 해대며 돈을 해달라고 하는 소리가 저를 더욱 기막히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시어머니로 맞이할 뻔했다는 생각을 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파혼 잘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돈 꺼줄 사람 널렸다고 하지 않았나요? 한때 그런 사이였지만 정말 지금은 완전 앙금이 있는 사이죠. 그 앙금을 만든 건 당신이고요. 죄송한데 돈 얘기하실 거면 저 일어나 볼게요. 난 또 무슨 급한 얘기라고. 저희 엄마 그렇게 무시하시더니 그래도 책 재밌다고 해준 건 감사하네요. 학벌이 다가 아니란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불법 저지르며 배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정말 열심히 본인의 재능을 갈고 닦아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돌아가세요. 아니, 내 얘기 안 끝났어. 너한테 그 돈, 큰 돈은 아니잖아. 지금 내가 여기에 투자만 하면 너 돈 금방 갚을 수 있다고. 땅 개발되셔서 돈 버셨다고 했죠?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돈이 어디서 떨어질 일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처음 번 돈을 쉽게 벌어서 자꾸 쉽게 벌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열심히 일을 내서 벌 생각을 하세요. 자꾸 투자하니 뭐니 하지 마시고. 그분은 저에게 돈을 꾸러 왔었어요. 이 사실을 전 남자친구에게 고하니 전 남자친구 또한 저에게 면목 없어하며 사과를 하였답니다. 그리고 전 그날부로 전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의 번호를 차단했고 그림 그리기에만 열중했어요. 한편으론 마음이 안 좋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때 받은 서름을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어서 통쾌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다 이렇게 갚게 되는 거야. 사람한테 상처 주면 돌려받게 되는 거지. 너도 어디 가서 남한테 그런 상처 주지 마라. 당연하지. 난 저런 사람 정말 극혐이야.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날 좀 잘 키워줬어. 어디 가서 저런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러게. 다 돌아오는 거야. 부메랑처럼. 엄마는 아직도 그때 백화점에서 저 여자가 한 말 기억이 생생해. 그때부터 얼마나 이를 악물었는지. 어떻게 보면 저 여자가 엄마가 글을 쓰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 것 같아. 참 우프지 않니?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때 결혼을 하지 않고 파혼했던 일이에요. 아마 지금 그 남자친구와 결혼했다면 미술은커녕 계속 강사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을 거고 그런 딸이 걱정되어 저희 엄마도 글을 잘 쓰지 못하셨겠죠. 모든 일엔 때가 있고 시기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파혼 당시 남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정말 안 좋았지만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이렇게 웃고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슴 한편에 말 못할 사연 하나쯤은 있으시죠? 그 사연을 진정 털어내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요즘이에요.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많으시거든 웃는 날을 상상하며 지내보세요. 정말 웃을 일이 많이 생긴답니다. 제 사연을 즐겁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부터 엄마와 함께 세계 여행 중인 30대입니다. 사실 세계 여행을 계획하기 전에 정말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막상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다 보니 엄마와 더 애틋해지고 추억도 많이 쌓아서 정말 좋네요. 왜 진작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후회가 될 정도예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유부녀였어요. 결혼을 해 제 가정에 충실하게 살고 있었는데 한 사건을 계기로 그전부터 고민하던 일로 다시 싱글이 되었네요. 그때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사연 보내봅니다. 엄마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이혼을 하셨고 그 뒤로 홀로 저를 키우셨어요. 재혼도 하지 않으셨고 제 앞에서 남자친구를 만나시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실 정도로 저에게만 집중하셨죠. 일도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그래서 전 제 롤모델이 엄마였어요. 상견례 날 시부는 저희 엄마에 대해서 정말 많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사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는 저희 둘이서 애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어서 아등바등이었는데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따님을 대단하게 키우시다니요. 사돈 관계 떠나서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처음에 은주가 인사하러 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참하고 착한 친구가 우리 아들이랑 만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다 사돈을 닮아서 은주가 이렇게 착하고 예쁜가 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드려요. 저도 주한이 처음 인사 왔을 때 정말 건실하고 의젓한 친구가 인사를 와서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 저는 걱정이 좀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혼자서 딸아이를 키웠다고 하면 걱정이 앞서는 게 부모 마음이죠. 다 이해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제가 딸아이 혼사기를 막는 건 아닐지 너무 걱정이었는데 흔쾌히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이고, 그런 걱정은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잘 사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이 서로 잘 지내고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허락을 해준 겁니다. 더군다나 은주같이 착하고 참한 아이가 저희 집 며느리가 된다면 너무나 기쁜 일이고요. 사돈께서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제가 감히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세월이셨을 텐데 이렇게 곱게 키운 따님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왜 이렇게 오버를 해? 우리도 우리 주한이 애지중지 곱게 키웠잖아.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여자 혼자서 애 키우는 거 자랑은 아니지 뭐. 저희가 사실은 이혼 가정이라고 해서 좀 그러기는 했어요. 근데 뭐 둘이 좋다는데 어쩌겠어요. 맘에 안 들어도 한다는데 뭐 별 수 있나? 하여튼 둘이서 잘 살기만 바라야죠 뭐. 다른 건 몰라도 이혼에 대해서만 너무 간대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둘이서 맞춰가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시모는 상견례 자리에서 시부가 칭찬을 하는 게 못마땅했는지 내내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시부가 먼저 엄마와 저에게 사과를 하셨지만 이대로 결혼을 해도 괜찮을지 고민이 되었죠. 그렇지만 전 이때 과감하게 포기를 하지 못했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주말에 쉬는 날이면 남편 가게에 가서 도와주기도 했는데 하루는 제가 몸살이 나서 도와주러 못 간 날이 있었죠. 너 지금 어디니? 설마 남편이 뼈 빠지게 주말까지 일하는데 혼자서 집에서 쉬고 있는 건 아니지? 아까 보니까 가게 엄청 바쁘던데 여태 안 나오고 뭐하고 있어? 얼른 나와서 네 남편 좀 도와. 이럴 때 도와줘야지. 쉬는 날이라고 여태 한 번을 안 도와준 거야? 아니 너야 평일에도 가만히 앉아서 일하지만 우리 아들은 내내 왔다 갔다 고생하면서 일하는데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큰 거 바라니? 저 오늘 몸살 나서 도와주러 못 갔어요, 어머님. 원래 주말마다 남편 가게를 도와주러 나가는데 오늘만 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어머님 가게 잘 안 오셨잖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내 아들 가게 오는데 무슨 일이 있어야 오는 거니? 그냥 지나가는 길에 좀 들렀어. 친구들이랑 근처에 왔는데 밥 먹을 곳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아들 가게에서 밥 좀 먹고 가려고. 몸이 많이 안 좋은 거니? 아니, 몸 쓰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몸살이 났대? 정작 몸살 나야 하는 애는 안 나는데 너도 참 몸이 그렇게 약해서 쓰겠니? 그럼 너 이따가 운전은 좀 해줄 수 있지? 여기서 술 한잔 마시려고. 차 끌고 와서 대리 부르기 좀 아깝고. 어머님, 저 몸살 나서 약 먹었더니 정신도 없고 어지러워서 운전하기는 힘들어요. 남편한테 대리 불러달라고 할 테니 대리운전 불러서 가세요. 저도 원래 잘 안 아픈데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남편 가게일 도와서 그런가 봐요. 남편은 쉬는 날에 푹 쉬기라도 하지. 저는 남편 일도 도와줘야 하고 집안일에 제 일까지 해야 해서 힘드네요. 시모는 제가 뭘 하든 못마땅히 하셨어요. 가끔씩 지인들을 데리고 남편 가게로 가 식사를 하고 가시곤 했는데 그때마다 돈 한 번을 내신 적도 없으셨죠. 더군다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베푸느라 가게에서도 제일 비싼 고기들만 주문해서 대접하시곤 했어요. 그래서 시모가 한번 식사하고 간 날이면 남편은 은근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시모가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엄마, 말을 좀 세게 해서 그렇지. 원래 본성은 착하신 분이셔. 하도 시집살이에 시달려서 그러신 거지. 원래는 마음이 여리고 착하신 분이야. 당신한테는 그냥 지금 시어머니 역할을 하느라 그러신 거지. 원래 그런 게 아니라니까. 당신한테 이것도 알려주고 저것도 알려주고 싶은데 마음이 좀 급하신 거지. 너무 그렇게 나쁘게만 바라보지 마. 어떻게 나쁘게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야? 저번에 어머님 하시는 얘기 못 들었어? 나보고 이렇게 게을러서 집안일을 어떻게 하냐? 남편 아침밥은 왜 안 챙겨주냐? 결혼했으면 네 일보다 남편 일이 더 우선이다. 이런 얘기가 당연한 거라고? 당신도 그때 좀 너무한 것 같다고 했었잖아. 그러긴 하는데. 아무튼 우리 엄마 그렇게 독한 사람 아니야. 당신이 아직 엄마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당신도 나중에 며느리 생기면 엄마 마음 충분히 이해할걸? 지금이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당신도 너무 시댁이라고 벽치고 듣지 말고 일단 마음을 좀 열어봐. 엄마가 한번 의지하기 시작하면 지금처럼 당신한테 그렇게 말 안 하지. 전 어떻게 그렇게 착하다는 사람이 사람 면전 앞에 두고 막말을 할 수 있는지가 너무나 의문이었지만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 뭐라 항변을 할 수 없었어요. 특히나 시모는 시기 질투가 어마어마했는데 어느 날은 친정에서 보내주신 해산물을 가지고 시댁에서 밥을 먹어던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사돈께서 우리까지 신경 많이 쓰셨구나. 사돈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렴. 이거 하나하나 다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을 텐데 정말 감사하게 잘 먹었다고 꼭 전해드려. 주한이 너도 장모님께 감사 인사 꼭 전하고. 우리 은주가 사돈을 닮아서 마음이 참 예쁘네. 사돈께서는 별일 없으시지? 다음에 한번 식사 자리 마련하자. 좋은 곳에서 같이 식사하자고 말씀드리렴. 사돈 덕에 오랜만에 해산물 보식하겠구나. 당신은 무슨 입에 발린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우리가 뭐 해산물을 안 먹고 살았나? 이런 거야 그냥 마트만 가도 살 수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오버하면서 말하기는. 예, 다음에는 해산물 이런 거 안 보내도 된다고 하렴.
솔직히 집에서 누가 해산물을 먹니? 비리고 냄새나고. 네 엄마가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해봐서 뭘 모르는 게 여기서 티가 나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사돈께서 신경 써서 보내주신 걸. 그리고 우리가 해산물을 언제 이렇게 먹어봤다고? 징그럽다고, 손질 어렵다고 한 번 내온 적도 없으면서. 당신이나 집안일 제대로 안 해봐서 모르는 거지? 아니, 왜 나한테 그래요? 솔직히 생선 한 번 구우면 온 집안에 냄새 다 배이고 그거 빠지려고 하면 또 시간 들여야 하는데 집에서 매번 먹는 건 힘들지 뭐. 살림도 한 번 안 해본 양반이 나한테 뭐라고요? 아주 그냥 애틋하네 애틋해. 밥 먹고 싶거들랑 그 집 가서 밥 달라고 하세요 그럼. 시부가 한 번씩 친정엄마 칭찬을 할 때면 시모는 더 폭주하면서 막말을 내뱉었죠. 집에 돌아갈 때 남편과도 크게 다퉜지만 남편은 그저 부부싸움일 뿐이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실 시모는 결혼하고 쭉 전업주부로 지냈는데 살림을 다 시모의 친정엄마가 해줘서 살림에 서툴렀죠. 그런 시모가 엄마를 무시하는 것 같아 정말 화가 났어요. 시모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생활을 했었는데 시모의 철없는 행동은 거리를 둬도 이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남편이 갑자기 생활비를 못 주겠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 이번 달 매출이 그렇게 안 나왔어? 하긴 저번 달에도 당신 가게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거 없을 것 같다고 했었잖아. 아휴, 걱정이다 정말. 경기도 좋지 않고 가게 운영도 힘들고 당신도 고민 많겠네. 생활비는 이번 달이야 그냥 내 월급으로 산다곤 하지만 앞으로가 걱정이긴 하네. 아, 그런 게 아니고 매출은 그냥 그럭저럭 평소랑 비슷하긴 한데 사실은 이번에 엄마 명품 가방 사드렸어. 엄마가 이번에 동창회 갔는데 자기만 명품 가방 하나 없다면서 선물로 사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 그렇다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 그냥 사라고 해서 돈 보내드렸지. 가방 잘 사긴 했더라. 역시 명품이라 좋긴 좋아. 나중에 당신도 필요하면 엄마한테 빌려달라고 해. 뭐? 지금 명품 가방을 사드렸다고? 아니 당신 가게 운영도 힘들다면서. 그러면서 명품 가방을 사드리는 게 어디 있어? 어머님한테 가게 상황 얘기 드렸어? 가게 상황 별로 안 좋다면서 말이라도 해보지 그랬어. 다음에 좀 일 좀 잘 풀리고 나면 나중에 사드리겠다고 하면 어머님도 알겠다고 하시지 않았을까? 에이, 엄마한테 말하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 그냥 이렇게 된 거 앞으로도 열심히 벌면 되지 뭐. 걱정하지 마. 다음 달 매출 잘 나올 테니까. 이번 달도 그냥 잘 버텼잖아. 다음 달에는 날씨도 많이 풀리고 그러면 손님들도 많이 올 거야. 남편의 바람과는 다르게 가게는 하루하루 손님들이 줄어들었고 어느 날부턴간 하루 종일 손님이 없던 날도 많아졌죠. 매 주말마다 가서 도와줬던 저도 사람이 오지 않으니 팔이 날리는 가게 안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많아졌어요. 남편은 그래도 고집스럽게 가게 운영을 해보겠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요 며칠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가게에 잠깐 좀 정리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당신도 고기 쪽 공부도 좀 하고 배워보고 싶다고 했었잖아. 여기도 젊었을 때 그냥 어깨너머로 배웠던 거고 그냥 하는 거라고 했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가게 정리하고 좀 당신도 배우다가 새로 가게 여는 건 어떻게 생각해? 지금 이렇게 끌고 가는 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 나는. 여태껏 한 게 있는데 어떻게 그만둬.
버텨볼 때까지 버텨봐야지. 그래도 버티다 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난 그냥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지금 정리한다고 해서 내가 뭐 회사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줄 아는 거라곤 가게 운영하는 것뿐인데 이 상황에서 뭐래 그럼. 그냥 이렇게라도 일하고 있는 게 낫지 뭐. 당신이 원하면 내가 축산 쪽으로 알아봐 줄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 당신 전에도 바로 농가랑 연결해서 운영하고 싶다고도 했었잖아. 지금처럼 고기 납품받아서 하는 거 말고 말이야. 나는 지금 손님도 없이 계속 그냥 돈이 나가는 게 좀 아깝다고 생각해. 당신이 뭘 안다고? 당신이 현장을 몰라서 그런 거지. 현직에 있는 사람 말이 맞아.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주변에서 다 가게 접어라 말도 안 하는데 당신만 지금 가게 정리하라고 난리잖아.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남편은 계속해서 고집만 부렸고 결국 몇 달을 더 시간만 끌다가 가게는 완전히 망하고 말았죠. 가게 임대료를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기도 했고 빚만 잔뜩 쌓인 채 가게를 정리해야 했어요. 뒤늦게 남편은 제가 말했었던 축산 쪽 일자리를 언급했지만 이미 그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여서 뒤늦게 후회를 해도 늦었어요. 시댁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동안 쌓인 빚 얘기가 나오기도 했어요. 저번에도 말했듯이 과감히 시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과감히 끝낼 줄도 알아야지. 어찌되었든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지금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네 고집대로 한 것도 있으니 해결도 네가 알아서 해. 처음부터 얹은 말 들었으면 이렇게 빚이 쌓일 수가 있었겠니? 너희 둘이서 가정 꾸려가는 거야. 네 고집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둘이서 서로 맞대고 꾸려가야 하는 거라고. 얘가 뭐 알아서 그랬겠어요?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하니까 책임감 많은 아이니까 그런 거지. 우리 아들이 책임감이 강해서 그런 건데 왜 얘 탓을 해요? 아들아, 괜찮아. 젊었을 때 이런 거 저런 거 다 겪으면서 크는 거야. 그나저나 그 빚은 정말 어떻게 하니? 그래도 가족이면 이런 거 똘똘 뭉쳐가지고 다 이겨내야지. 그럼 원주가 직장 다니니까 대출 이런 거 받을 수 있지 않니? 일단 급한 거부터 네가 대출 받아서 메꿔줘라. 네? 갑자기 대출이요? 어머님, 안 그래도 지금 남편 빚이 너무 많아요. 당장 생활도 힘들 정도인데 또 대출 받아서 빚 해결하라는 건 그냥 돌려막기밖에 안 돼요. 그냥 다른 일자리를 저도 알아볼게요. 급한 건 모아둔 돈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가 문제죠. 그래도 우리 아들 앞으로 빚 있는 거보단 낫지 않겠니? 너는 직장도 다니고 수입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아무튼 애한테 혼자 해결하라고 떠밀지 말고 너희 부부니까 둘이서 같이 해결을 해. 알았지?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옆에서 잔소리도 하지 말고. 얘가 자기 혼자 잘 되려고 그랬겠니? 다 같이 잘 살자고 그런 거지. 시부는 냉정하게 얘기를 해 주셨지만 시모는 끝까지 아들 편만 드셨어요. 늘 자신감이 넘치던 남편도 이렇게 사업이 망하고 나니 기운이 사라지더라고요. 통통했던 남편은 한순간에 살이 쪽 빠져버리고 말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남편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웠는지 이상하게 저를 눌러 남편 길을 살려주려고 시도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아들 엄청 잘생기지 않았니? 우리 아들이 안 해서 그렇지 살 빼면 이렇게나 멋지다니까.
예전에 우리 아들 쫓아다니던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렇지? 살 빠져서 이렇게 멋져지니까 총각 같아. 주변에서는 부럽지 않냐고 말 안 하니? 이렇게 멋지고 잘생긴 남편이 있으니까 다들 부럽다고 말 많이 할 텐데. 그래도 너무 잘생겨지면 네가 불안하니까 밥 좀 잘 챙겨줘라. 어떻게 밥을 먹이길래 애가 자꾸 살이 빠지니? 열심히 일하니까 살이 빠지죠. 요즘 일용직 나가고 있잖아요. 남편 지인 중에서 인테리어 하는 사람 있나 봐요. 거기 나가서 일하고 오니까 몸 쓰는 일이라 그런지 살이 쭉쭉 빠지네요. 안 그래도 가게 할 때는 운동도 안 하고 내내 술만 마셔서 살이 엄청 쪘는데 그나마 살이 빠져서 다행이네요. 에휴, 우리 아들 이렇게 막일하면서 살 애는 아닌데. 이래서 집에 사람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가 봐. 우리 아들 평생 탄탄대로 잘 풀리랜데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 이러니? 다른 엄마 팔자 담는다고 하더니만 그때 네 아빠도 막일했었다고 했었나? 네? 지금 제 팔자 때문에 그런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그건 좀 아니죠.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 상황 남편이 만든 거잖아요. 무리해서 가게 운영하고 접을 수 있을 때 안 접어서 지금 이 난리 난 건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저는 너무 서운해요. 아니, 내가 뭐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 그냥 그렇다고 말하는 거지. 하여간 너도 앞으로 잘해야 될 거야. 이렇게 선 쫙 그어가지고 네가 했느니 내가 했느니 가르지 말고 어쨌든 부부 일이니까 부부가 같이 해결해야지. 네 탓 내 탓 하면 안 되는 거지. 남편이 무리하게 가게 운영하면서 빚을 내 힘들게 사는 건 부부가 같이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지만 집안일이 엉망으로 되어 있으면 그건 또 제 잘못이라고 했어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시모를 볼 때마다 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너는 어떻게 살림을 하길래 맨날 집이 이렇게 엉망이니? 냉장고에 먹다 남은 음식도 그대로 있던데 그거 바로바로 치워야지. 그냥 두면 어떡해? 결혼을 한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 아무리 네가 밖에서 일한다고 하지만 너는 이제 주부야. 주부면 집안일을 먼저 생각해야지. 아유, 그리고 왜 쓰레기를 우리 아들한테 갖다 버리라고 시키는 거니? 네가 퇴근하고 후딱 가서 버리면 될걸. 어머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집안일은 부부의 일이잖아요. 저보고 니 탓 내 탓 성가르지 말라고 하셔서 집안일도 저희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나마 남편은 몸이 힘드니까 제가 쓰레기 버리는 것만 해달라고 한 건데요. 어머님 말씀 따라서 하면 솔직히 남편은 집안일 같이 하는 것도 없죠 뭐. 뭐? 살림이 무슨 부부 일이야? 살림은 여자 일이지 여자 일. 그걸 어떻게 남자 손에 쓰레기를 지어줘? 앞으로 남편 손에 쓰레기 지어주지 마라. 네가 그렇게 시키면 애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지겠어. 집안에서 가장으로 우뚝 서게 해줘야 남자가 밖에 나가서도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야. 내가 말했지?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집안이 잘 풀리는 거라고. 네가 자꾸 우리 아들 그렇게 잡으면 애가 밖에서 길을 펴겠니? 말도 안 되는 시모 논리는 계속해서 이어졌죠. 아무리 시모를 피하려고 해도 말도 없이 불쑥 집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괜찮아지다가도 한 번씩 황당한 말을 늘어놓기도 하셨어요. 그런 시모 때문에 남편과도 자주 다투게 되었죠. 그런데 매번 다툴 때마다 남편은 끝끝내 본인 엄마 편만 들었고 제 속상함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공감을 해주지 않았어요. 엄마가
좀 말을 막 하는 경향이 없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그냥 내내 하고 넘어가는 것도 아니잖아. 엄마는 그저 아들 안쓰러워가지고 하는 말인데, 당신이 그거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물고 넘어지니까 엄마가 그렇게 막말을 하는 거지. 당신도 잘못 있어. 그냥 알았다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자존심을 부려? 내가 내 자존심 때문에 그래? 볼 때마다 당신은 잘나고 좋은 사람이고 나는 못나고 나쁜 사람 취급하니까 그렇지. 매번 나 볼 때마다 무슨 말하는지 알아?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되는 거래.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왔으면 알아서 술술 잘 풀리고 그랬을 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어? 내가 잘못 들어온 거다. 그렇게 말하는 말이지. 그럼 무슨 말인데? 아이, 그게 무슨 그런 말이야. 엄마가 그냥 하는 말이지. 당신 너무 엄마 말에 하나하나 의미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예민해. 그냥 엄마한테 당분간 집에 오지 마시라고 할 테니까 스트레스 좀 혼자서 받지 마. 당신이 그렇게 뭐라고 하면 할수록 엄마랑 당신 사이 나빠지는 거라니까. 당신도 좀 노력해봐. 엄마를 너무 믿게만 보니까 그러는 거라니까. 엄마 속은 여린 사람이야. 나한테는 그런 말 한 번 해본 적이 없는데 당신한테만 그런다는 건 당신 문제도 있는 거지. 아니라고. 당신 엄마는 그럴 수도 있는데 내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다니까? 너무 당신 시선으로만 어머님 보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해? 내가 그동안 어떤 얘기를 들어왔는지 매번 말을 하는데도 어떻게 당신은 끝까지 어머님은 안 그런다. 그렇게만 말하는 건데 당신이 제일 너무해. 남편과 한 번씩 다툴 때마다 냉정기간이 오래 지속되기도 했어요. 남편에게 제일 서운함을 느꼈지만 사실 저도 제 엄마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건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었죠. 몇 달 동안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남편도 많이 피곤해했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어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남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몇 주간 설득 끝에 남편은 다시 새로 시작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결심을 시댁에 전하자마자 시모는 모든 게 바로 자기 덕이라고 하셨죠. 예, 내가 걔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니? 남자가 한번 동굴 속에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안 하잖아. 그럴 때 옆에서 계속 다독여주고 응원해주고 지원해주면서 밖으로 나오게 해야지. 너 나한테 고마워해야 한다. 내가 우리 아들 다시 일어나게 옆에서 얼마나 다독이고 노력했는데 드디어 다시 이렇게 일 시작한다고 하니 얼마나 좋니? 아, 네. 어머님도 기쁘시죠? 안 그래도 남편이랑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아예 다시 개업할 생각을 안 해서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좋은 기회가 생겨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는 남편이랑 같이 열심히 운영해 보려고요. 그래, 너 나한테 진짜 감사해야 한다. 내가 얼마나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래서 힘들 땐 옆에 있는 사람들 노력이 중요한 거야.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잖니. 나 아니었으면 걔가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일용직만 하고 있었을 텐데 내가 얼마나 옆에서 가족을 생각하라고 말도 해주고 기운도 북돋아주고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지. 너 혼자서 이렇게 만들기 쉽지 않지. 이래서 여자 역할이 중요한 거야. 전 시모의 말에 그냥 웃을 수밖에 없었는데 해명을 하는 것도 입 아프다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남편은 다시 개업 준비를 하게 되었고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저도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 가게 운영을 도왔죠.
시모는 가게를 다시 운영하자 또다시 지인들을 불러 모아 공짜 식사 대접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전 시모에게 더 이상 공짜로 식사 대접을 해드릴 수 없다고 못 박았죠.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니? 우리 아들 가게에서 엄마가 밥을 먹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라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야? 여태껏 우리 아들은 그러지 말라 말 한마디 없었는데 네가 뭐라고 그러는 건데? 너 참 웃긴다. 뭐 회사 그만둬서 가게에서 일한다고 너까지 사장이 된 거 같니? 저기 우리 아들 가게거든?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위치야? 어머님, 저기 저랑 남편이 같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지금 겨우 자리 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또 어머님 사람들 불러 모아서 식사 대접하면 그거 저희가 며칠 메꿔야 하잖아요. 나중에 저희 정말 잘 되면 언제든지 식사 대접하라고 할 테니까 지금은 자리 좀 잡을 때까지 자제 좀 해주세요. 저번 주에도 오셔가지고서는 동네 사람들 몇 분이랑 같이 수십만 원 드시고 가셨잖아요. 너는 시어머니가 먹는 게 그렇게 아깝니? 우리가 먹으면 뭐 얼마나 먹는다고? 그리고 매출이야 수십만 원이겠지만 고깃값도 그런 건 아니잖아. 네 말은 필요 없고 아들이 별말 안 했으니 상관하지 말아라.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명령질이야? 시모는 제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며 무시하셨고 남편은 중간에서 난감해했지만 그렇다고 시모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어요.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는 없었는데 얼마 뒤 다시 개업한 한우집은 생각보다 잘 됐어요. 입소문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직원 한 명이었던 가게가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직원이 여러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죠. 그러던 중 시모는 또다시 지인들을 불러 모아 바쁜 가게로 들이닥쳤고 손님 자리도 없는 상황에서 본인들 자리를 빼달라며 직원들에게 난리를 피우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말리러 들어가자 시모는 저를 따로 불러 정신 나간 말을 내뱉었죠. 그래, 너 잘 왔다. 내가 안 그래도 너 여기서 내쫓으려고. 어떻게 감히 시어머니한테 가게로 오지 말라는 둥, 돈을 내라는 둥, 개념 없는 소리를 짓거려? 지금이 니년 갈아치울 때다. 당장 이혼해. 너 말고도 우리 아들 좋다고 따라다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나 해? 너야 우리 아들 덕 보면서 이렇게 잘 되는 고깃집 사모님 소리 듣고 싶겠지만 이게 네 덕이겠니? 내가 우리 아들 잘 키운 덕이지?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손님들 앉을 자리도 없어서 밖에서 몇 분을 대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건 생각도 안 하시고 무작정 자리를 내놓으라고 난리세요. 이렇게 하는 게 가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정말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게 이미지 나빠지니까 오늘은 그냥 가세요. 뭐? 이미지? 가게 이미지 나빠지는 건 네 탓이겠지?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가라 말아야? 너야말로 여기서 나가. 내가 네 얘기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 저리 꺼져. 우리 아들 가게에서 나가라고. 지엄마 팔자 닮아가지고 드세기는. 내 아들까지 네 팔자에 끼어 들어가게 하지 말라고. 나가야 할 건 제가 아니죠. 당장 당신 아들 데리고 내 가게에서 나가. 팔자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당신 아들 내 덕에 지금 가게 사장 된 거야. 알기나 해?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면서 잘난 척은. 여보세요? 엄마, 조서방 가게 정리해. 가게 주인의 정체에 시모는 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남편 가게 주인은 다름없는 저희 친정 엄마였죠.
엄마는 평생 일을 하며 번 돈으로 건물 하나를 매입하셨는데 남편 상황을 듣고서는 건물 1층짜리를 공짜로 내어주셨어요. 남편은 그걸 시모에게 말도 하지 않았던 거죠. 아마 시모가 알면 시모 질투와 시기 때문에 난리가 날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시모는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고 말았어요. 엄마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셨고, 전 남편에게 이혼 청구를 했어요. 남편은 그동안 시모의 부당 대우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이로써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 인정되었죠. 이혼 청구를 하고 나서 처음에는 남편과 시모 모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 자신을 했지만 그때 당시 가게 직원들이며 CCTV로 시모의 막말과 행동이 모두 증거로 확보되었고 이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어요. 이혼이 결정되고 나서야 시모와 남편은 미안하다며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아이고, 은주야. 아유, 정말 미안하다. 내가 못 모르고 너한테 좋지 않은 행동을 한 것 같구나. 내가 정말 미안해. 너한테 할 말이 없구나.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불찰이고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저희 아들은 잘못이 없어요. 한 번만 용서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는 제가 은주한테 그런 말 할 일은 없을 겁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누구보다 당신 편이 됐었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야. 한 번만 용서해 줘.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가게에만 신경을 쓰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지. 아닌가? 당신 막무가내로 빚 만들어 왔을 때도, 다 망한 가게 끝까지 버티고 놓지 않았을 때도, 당신 엄마가 나한테 막말한 거 편들었을 때도 여러 번 당신 놓을 기회 있었지만 나 꿋꿋이 버텼어. 근데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버텨야 하는 건데?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줬고 그걸 놓친 건 당신이야. 당신이랑 다시는 함께할 생각 없으니 당장 나가! 그렇게 전 남편과의 연을 모두 끊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시부도 시모와 별거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시부가 벌어다 준 돈으로 살림도 안 하고 살았던 시모는 이제야 첫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일을 해봤던 경험이 없으니 작은 가게 설거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잘하지 못해서 잘리기 직전이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답니다. 제가 그동안 어떤 사람에게 그런 막말을 들어왔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가게는 빠르게 정리를 했고 전 일을 그만둔 김에 엄마랑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엄마는 그래도 좋은 인생 경험을 한 거라며 절 다독여 주셨죠. 생각해보니 시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전 엄마 팔자를 닮았죠. 멍청하게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남편과 사는 선택이 아닌 당당하게 제 인생을 살기 위해 전 이혼을 했답니다. 이 정도면 엄마의 당당한 인생을 담지 않았나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늘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사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얼마 전 남편 소식을 오랜만에 듣게 되었는데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속 시원하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네요. 한때는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아직까지도 힘들다고 하니 아이들 아빠로서 지금은 잘 풀렸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생기는 것 같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원망했던 제가
요즘은 그래도 마음이 많이 편해진 것 같아서 좋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원망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남편은 연애할 때는 정말 세상에서 깔끔하고 젠틀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뒷정리도 누구보다 잘하고 성실의 그런 모습에 반해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같이 살아보니 제가 알던 사람은 어디 갔는지 세상 지저분하고 게으른 사람이더라고요. 딱 한 가지 본인 꾸미는 일에는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죠. 신혼 초에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다퉜어요. 자기야, 왜 자꾸 화장실에서 나온 다음에 뒷정리를 안 하는 거야? 샤워볼을 썼으면 잘 씻어서 말려둬야지. 그냥 쓰고 바닥에 던져두면 어떡해? 그리고 소변을 보다가 튀었으면 물 좀 뿌려주라고 했잖아. 여기저기 다 튀어 있어서 노랗게 변한 거 안 보여? 휴지도 휴지통에 잘 넣어야지. 아니면 씻기 전에 바닥에 떨어진 거 휴지통에 넣어두던지. 물에 젖어서 지금 엉망이잖아. 에이, 어차피 더러워질 거 한 번에 치우면 되지. 뭐가 문제야? 자기 어차피 씻을 거 아니야? 씻으면서 좀 치워줘. 당신 씻을 거라고 해서 내가 뒷정리 안 한 거지. 그리고 매번 변기에 물 뿌리는 것도 낭비야.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 그냥 한 번에 치우면 좋잖아. 또 나보고 화장실 청소하라고 할 거 아니야? 나 매번 청소하기 힘드니까 한 번에 할게. 아니면 자기가 하던지. 여보, 우리 같이 살고 있는데 좀 맞춰서 같이 하자. 이렇게 지저분하면 나중에 더 더러워지고 관리도 잘 안 되고 힘들어. 처음부터 좀 깔끔하게 정리하면 좋잖아. 한 번에 치워도 묵은 때는 잘 안 지워진다고. 다른 건 몰라도 휴지통에 휴지라도 좀 잘 넣어줘. 이런 거 당신 원래 깔끔하게 잘한 거 아니었어? 어떻게 된 게 결혼하더니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것 같아. 에이, 이런 거야. 엄마가 다 했지 뭐.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 아니야? 남자들은 이런 거 잘 신경 못 써. 난 눈에도 안 보이는데 당신이 알아서 찾아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 당신이 말 안 했으면 난 평생 몰랐을걸? 남자들은 그런 거 잘 몰라. 그러니까 당신도 신경 쓰지 마. 여자들이 좀 이런 거 잘 발견하고 그러니까 집안일도 하는 거잖아. 불편하면 당신이 치워. 주변에 물어보니 다른 남편들도 비슷비슷하다고 하길래 남편이 심한 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었어요. 매번 청소 문제로 다투다 보니 결국에는 불편한 제가 더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신혼 초반에 쌍둥이를 임신해서 전 막달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아무래도 쌍둥이니까 낳고 나서 들어갈 돈도 배가 될 것 같아서 끝까지 일을 하고 싶었죠. 그런데 막달이 오기도 전에 이미 배가 남산만해졌고 몸은 너무 힘들었어요. 출퇴근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다시 집안일을 할 생각하니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남편이랑 크게 다퉜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내가 더 움직여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제 몸도 따라주지 않으니 남편과 다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남편은 그 길로 시모에게 쪼르르 다 일러바쳤고 당연히 시모는 저에게 연락을 하셨죠. 너 우리 아들 집안일 시키려고 결혼한 거니? 쌍둥이 임신했다고 몸 무거워서 집안일 못한다는 게 말이나 돼? 너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어떻게 집안 살림을 하려고 그러니? 어차피 나중에 너 아이 낳고 나서 일 안 할 거잖아. 그럼 우리 아들이 밖에서 돈 벌어와야 하는 건데 미리 좀 네가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걸로 굳이 그렇게 싸워야 되겠어? 어머님, 해도 너무하니까 그렇죠. 저는 집에 와서도 아침에 씻고 바닥에 널브러진 빨래들 치워야 되고
거기다가 일찍 퇴근한 남편이 배고프다고 과자며 이것저것 주워 먹은 것들 다 치워야 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도 하고 정신도 없는데 그 시간 동안 남편 뭐 하는지 아세요?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어요. 밥 먹고 나서도 수저 하나 싱크대에 갖다 놓지도 않고 바로 일어나서 게임하러 가고요. 네가 선택한 남편 어쩌겠어. 그냥 감당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야. 네가 그렇게 애를 쪼아대니까 애가 집이 얼마나 답답하겠니?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도 많이 도와주던 아들인데 결혼하고 나서 안 한다는 건 그건 네 책임이다. 나랑 살 때는 얼마나 열심히 잘 도와줬는데 네가 잘해야 쟤도 알아서 하는 거지. 네가 자꾸 애를 잡으니까 그렇지. 밖에서 일하고 들어온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어. 저는요. 저도 힘들어요. 저는 임신해서 몸도 무겁고 힘든데 집안일도 해야 하고 제가 많은 거 바라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먹은 거라도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보고 자기는 돈도 벌고 집안일도 해야 하는 거냐면서 화내잖아요. 어머님, 이건 말이 안 되죠. 저는 지금까지 돈도 벌고 집안일도 했는데요. 원래 여자는 남자들보다 할 일이 많은 거야. 그 대신 네가 일 그만두면 남자가 먹여 살리잖니. 그 값이라고 생각하고 잔소리하지 말거라. 원래 너 나중에 아이 낳고 나서는 집에서 내내 놀 텐데 그때는 우리 아들이 더 고생하는 거 아니니? 그런 거 생각하면 너 지금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닐 텐데. 발은 역시나 안으로 굽는다고 시모는 제 잘못이라고 했죠. 너무 서러웠지만 예정일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 신경을 쓸 수는 없었어요. 흘러가듯이 상황은 지나갔고 그렇게 아이들이 태어나는 날 전 심한 난산을 겪었어요. 자궁이 열리지 않아 오랜 진통 끝에 수술을 해야만 했죠. 수술을 하고 난 후에도 전 출혈이 잡히지 않아서 대학병원까지 가야 했고 위험한 고비를 겨우 넘겼어요. 그런데 그날 정말 서운했던 게 바로 남편과 시모 태도였어요. 병실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누워있는 제 앞에서 시모와 남편은 어찌나 애틋한지 기가 막힐 지경이었죠. 아이고, 우리 장한아들 고생했다, 고생했어. 이제 드디어 아빠가 됐구나. 아들 어깨가 얼마나 무겁니? 콩알만 하던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잘 커가지고 어엿하게 가정 꾸리고 살고 있으니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몰라. 아들, 너무 고생 많았다. 이제 아이 태어났으니 앞으로는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알지? 쌍둥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힘들겠니, 우리 아들. 엄마, 아이 낳고 나니까 엄마가 나 낳을 때 얼마나 고생했을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엄마, 고마워. 나 이렇게 잘 키워줘서. 엄마가 고생하면서 나 키워줬는데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만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래도 엄마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들 잘 키울게. 그래, 우리 아들 장하다, 장해. 자연분만 했으면 더 좋았을걸. 어떻게 힘을 좀 내가지고 자연분만을 하지 그랬어. 엄마는 딱 그거 하나가 아쉽다. 자연분만 했으면 애들도 건강하게 잘 나오고 잘 클 텐데. 에휴, 얘 태어나면 바로 젖 물리고 해야 좋은데 저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하니. 엄마가 그거 하나는 좀 속상하네. 걱정하지 마, 엄마. 오늘만 이렇게 누워있고 내일부터는 좀 일어나도 될 것 같아. 와이프는 편했지 뭐. 아무리 신생아라도 자연분만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엄마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내가 우리 애들 건강하게 잘 크게 더 신경 쓸 테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
병원에서도 애들 건강하다고 하잖아. 죽을 고비를 넘긴 제 앞에서 어처구니 없는 말을 내뱉는 시모와 남편을 보며 당장 나가란 말을 소리치고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눈물만 뚝뚝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 낳고 나서부터는 정말 감옥이 따로 없었어요. 당장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출산 후유증에 아직 어린아이들까지 돌보려고 하니 정신을 차리기도 힘들었죠. 남편은 아이를 한번 봐준 적 없었고 주말에도 잠만 자거나 놀러 나가는 일들이 많았어요. 하루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 남편에게 아이를 봐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나 아이 못 보는 거 알잖아. 뭐 얼마나 안 좋은데? 그냥 약 먹고 애 보면 안 되는 거야? 보기에는 그다지 많이 아픈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원래 아이 낳고 나면 엄마들 좀 많이 여기저기 아프긴 한데. 그게 꼭 몸이 아파서 그런다기보다는 그냥 뭐 출산 후유증 같은 거? 아이 돌 정도 되면 괜찮아진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약 좀 먹고 그러면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나 약 좀 먹고 조금만 쉬게. 당신이 아이들 좀 봐줘. 우유는 먹었으니까 낮잠 잘 때 옆에만 있어주면 돼. 아이들 잘 때 나도 좀 자려고 그래. 혹시라도 깨어나면 그때 옆에서 좀 놀아주고 그러면 안 돼?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 오늘 하루만 부탁해. 글쎄 못 본다니까. 그리고 애는 당신이 봐야지. 왜 자꾸 나한테 맡기려고 해? 나도 평일에 힘들게 일했어. 주말에는 좀 쉬자. 당신 아이 잘 때 옆에서 자면 되잖아. 굳이 내가 애 옆에 있어야 돼? 그냥 당신도 옆에서 자면 될걸. 약 먹고 그냥 자. 집안일 나중에 저녁에 애들 자면 그때 하면 되는 거고. 저녁은 그럼 시켜서 먹자. 당신 피곤하다고 하니까 오늘은 시켜 먹지 뭐. 애들 옆에서 자면 내가 푹 잠을 못 자서 그렇지. 애들 뒤척거리는 소리에도 일어나는데 어떻게 잠을 푹 자. 그냥 좀 봐줘. 2~3시간만 좀 자면 괜찮아질 것 같아. 요 며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 병원 가려고 했는데 아이들 봐줄 사람도 없었고. 굳이 내가 애를 꼭 봐야 되겠어? 나 애들 못 보는데. 이따가 친구랑 게임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럼 일단 당신 저기 방에 가서 자고 애들 잘 때 나 게임할게. 애들 일어나면 부를 테니까 그때는 일어나야 한다. 아이들 아빠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애들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남편도 이 지경이었지만 심지어 시모는 시간이 나는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왔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봐달라고 해도 찾아오지도 않았던 시모가 애들이 좀 크면서 갑자기 주말마다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남편 때문이었죠. 왜 자는 애 깨우려고 하니? 그냥 자게 둬라. 평일에는 얼마나 고생하면서 일하고 있겠어. 잠이라도 푹 편하게 자야지. 너 자꾸 이렇게 남편 깨우고 그러면 나중에는 집 불편해서 집에 안 온다고 한다. 너 그렇게 하면 좋겠니? 우리 동네에 애새 때리고 이혼한 여자 있거든? 그 여자도 내내 남편 들들 볶다가 이혼했잖니. 이제는 땡전 한 푼 없이 애까지 다 데리고 와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어머님,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밖에 나들이라도 한번 같이 나가야죠. 애들 기저귀 한번 갈아본 적도 없고 우유 한번 제대로 줘본 적 없고 샤워도 한번 시켜본 적 없는데 이럴 때 조금이라도 같이 나가서 추억 쌓고 하면 좋죠. 이미 애들 아빠 많이 잤어요. 오전 내내 자고 이제 깨워도 괜찮아요. 점심 먹을 시간도 됐고
어제 밖에 나들이 가기로 약속했어요. 나들이는 무슨? 저 어린애들이 커서 얼마나 기억을 한다고 나들이를 가? 됐어. 배고프면 알아서 일어나겠지. 정 나들이 가고 싶으면 네가 애들 챙겨서 얼른 나가렴. 열심히 일한 남편 밖으로 끌고 갈 생각하지 말고 정 나가고 싶거들랑 너나 나가. 밥은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알아서 챙겨줄 테니. 차라리 니들 없는 게 훨씬 마음 편하고 조용하겠어. 시모는 주말에 제가 남편에게 뭐라도 시킬까봐 시간이 되는 날이면 항상 와서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남편이 자는 방에 들어갈라 치면 왜 깨우냐며 난리를 치는 바람에 전 그 꼴을 보기 싫어서 주말엔 친정으로 갔죠. 그렇게 겨우겨우 애들을 키워 1년이 지났을 때 소소하게 가족들끼리 모여 돌잔치를 하게 됐어요. 양가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모는 또 펑펑 우셨죠. 양가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애들 볼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이 생때같이 어린애들 키우려고 우리 아들이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부지런히 출근하고 이래서 늦게 퇴근하고 돌아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아이고, 한 명도 아니고 둘이나 태어나가지고 아들이 2배, 아니 3배는 더 고생하고 있네요. 사돈께서 우리 사위를 정말 아끼시나 보네요. 안 그래도 저도 저희 딸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 낳기도 힘든데 둘이나 그것도 죽을 고비 넘기면서 낳아놓고서는 내내 혼자서 아이 보지 않습니까? 밖에서 능력 있고 훌륭하다는 얘기 듣던 우리 딸이 이제는 자기 자식 키우느라고 그것도 다 내려놓고 고생하며 키우는 게 얼마나 안쓰러운지. 사실 우리 김서방이 곁에서 도와주면 우리 딸도 편하겠죠. 아이고 사돈, 요즘은 애들이 알아서 다 도와주고 잘 삽니다. 우리가 애들 키울 때랑은 다르죠. 우리야 여자들 혼자서 애 키우고 살림하고 살았다지만 요즘은 남자들이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또 집에 들어와서는 집안일도 도와줘야 하고 우리 때보다는 훨씬 좋아졌죠. 우리 며느리 보세요. 아이 낳고 나서도 고생 한 번 안 하니까 살 한 번 안 빠지고 통통한 거. 고생했으면 그만큼 살이 쏙 빠질 텐데 얼마나 행복하면 살도 안 빠지고 그러겠어요. 안 그래도 저도 그것 때문에 딸 볼 때마다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난산이었으니까 아마 몸이 제대로 회복도 안 됐겠죠. 거기다가 아이를 둘이나 혼자서 보려고 하니 몸이 제대로 돌아오겠어요? 임신하기 전에는 늘씬하고 몸도 탄탄하고 건강했었는데 에휴, 그나저나 사이는 얼굴이 참 좋네요. 아빠가 밖에서 참 열심히 일을 하는지 어떻게 애들이 아빠 품에는 한 번을 안 가는지 저러니 우리 딸이 힘들죠 뭐. 펑펑 울며 본인 아들이 고생한 것만 늘어놓는 시모를 보면서 저희 엄마는 너무 꼴보기가 싫었는지 바로 앞에서 뭐라고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기 한 번 죽지 않고 끝까지 아들이 너무 장하고 대견하다면서 펑펑 우셨죠. 시모 말처럼 저는 출산을 하고 나서 살이 빠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운동을 안 하니까 살이 안 빠지는가 보다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몸이 많이 약해지면서 부종이 심해진 거였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절 생각해서 건강즙이나 약을 이것저것 보내오셨는데 시모는 그걸 발견하시고서는 엄청 비웃으셨어요. 야, 너는 이런 것도 챙겨 먹니? 아니 이런 건 우리 아들이 먹어야 되는데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서 노는 애가 이런 것까지 먹을 필요가 뭐가 있니?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운동을 좀 해. 집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살이 빠지겠니? 먹는 건 삼시세끼 다 먹고 살 빠지길 기다리면 그게 빠지겠어? 먹는 걸 줄이고 운동을 좀 해야지. 그래야 살이 빠지지. 에휴.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건강즙 엄마가 보내주신 거예요. 안 그래도 운동도 하려고 하는데 애들 두고 운동 가기도 그렇고. 아니면 어머님 이렇게 주말에 오실 거면 저 어머님 계실 때 운동하러 나갔다 올게요. 어머님 말처럼 제가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직 아이들 두고 가긴 그러니까 어머님이 주말마다 좀 봐주세요. 예, 너는 밖에 애들 데리고 나가는 보니? 나가봐라. 가면 유모차 끌고 운동 나온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누가 애 맡기고 운동을 해? 애도 보면서 운동하지. 그리고 애를 제대로 봤으면 살이 쭉쭉 빠지다 못해 말라가는데 너는 어떻게 된 게 애를 둘이나 보는데도 살이 안 빠지니? 참 신기하다 너도. 그만큼 네가 많이 먹는 거야. 저녁에 자꾸 뭐 먹지 말고 굶어. 우리 아들 봐라. 인물도 훤칠하고 서글서글하니? 지금도 밖에 나가면 미혼인 줄 알잖니? 남편은 외관상으로는 누구나 호감을 가질 만한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출산을 하고 육아를 같이 해본 적이 없으니 남편은 저보다 훨씬 생기 있고 건강했죠. 시모는 항상 저에게 그런 점들을 강조했고 그러다 보니 제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었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니 저도 복직을 하게 됐고 바쁘게 지냈어요. 그런데 제가 복직을 하면서 열심히 살다 보니 남편은 그게 또 보기 싫었나 보더라고요. 요번에 회사는 참 사람들이 좋은가 봐. 여보 살도 하나도 안 빼고 그대로 복직했는데 무슨 말들 안 해? 다들 한 소리 할 텐데. 쉬쉬하면서 뒤에서 말하나? 아무리 그래도 당신 살도 많이 찌고 그러니까 뭐라고 한 소리 나올 만도 한데. 그쪽 회사 사람들은 다들 아줌마라서 그런가? 이런 거에는 좀 관대한가 보네. 우리 회사는 다들 미스들이라서 자기 관리 장난 아니거든. 여보, 내가 자기 관리하는 거 보고 싶으면 당신이 애들 좀 봐. 매번 약속 있다, 회식이다, 접대해야 된다고 하면서 밖으로만 싸돌아다니고 있잖아. 나도 시간 있으면 당신처럼 운동도 가고 자기 관리도 하지. 근데 나한테 시간이 어디 있어? 이제는 일도 하고 애도 보고 집안일도 해야 하는데 그럼 셋 중에 하나라도 좀 할래? 당신만 일할래? 아니면 당신이 애를 볼래? 아니면 집안일을 할래? 뭐 하나라도 하고서 그런 소리를 해. 아니 왜 갑자기 급발진이야? 나는 당신 걱정돼서 해주는 소린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 엄마들 중에 당신처럼 뚱뚱한 엄마가 어디 있냐? 애들도 나중에 크면 엄마 뚱뚱한 거 엄청 싫어해. 그거 알아? 당신 지금부터 열심히 살 빼야 그나마 애들 학교 갈 때 창피 안 당한다고. 난 당신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누가 해준다고. 살을 빼기 힘들면 아니면 꾸미기라도 하던지. 전 더 도끼를 품고 틈날 때마다 운동도 하고 식단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살도 조금씩 빠지게 됐고 남편은 뒤늦게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려고 했지만 이미 상한 마음을 돌리기는 어렵더라고요. 남편과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사이 점점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 날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남편은 월급을 생활비 통장에 제대로 입금하지 않기 시작했죠. 당신 이번에 월급 왜 이렇게 적어? 이번에 우리 전세 만기인 거 알지? 아이들 방도 따로 해주려고 하면 이사도 가야 한다고 했잖아. 애들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사 가려면 지금부터 바짝 모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월급을 적게 넣는 거야? 왜? 무슨 일 있어? 아, 그냥 적게 넣으면 적게 넣는가 보다 하면 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다 밖에서 할 일이 있어서 그 정도만 넣는 거야. 내가 당신처럼 한가하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일하는 사람으로 보여? 나도 밖에서 영업하고 그래야 인센티브 더 받고 하는 거라고. 뭐 알지도 못하면서 월급이 적어졌냐 어쩌냐. 하긴 당신이 뭘 알겠어. 고작 사무실에서 일하는 주제에. 뭐? 아니 그럼 그냥 그렇다고 말을 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말을 해? 당신 영업하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달째 월급 반토막으로 넣어주고 있잖아. 당신 말대로 밖에서 영업하느라 돈을 쓰는 거면 그럼 나한테도 어떻게 쓴다, 어떻게 월급 받고 있다, 그런 거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 한마디 없이 지금 월급을 제대로 안 넣고 있는데 당연히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아, 진짜. 내가 너처럼 돈 가지고 난리 피우는 사람 처음 본다. 너처럼 와이프가 쪼아대면 남편이 집에서 숨을 쉴 수나 있겠냐? 내가 너 때문에 집에 오기가 답답하고 힘들어. 어떻게 돈돈거리는지 정말. 에휴. 몇 달째 월급이 반토막 난 상태로 입금이 되니 남편의 행적이 너무 수상했어요. 외박을 하는 날도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남편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따지니 남편의 말은 더 황당했죠. 사실 나 오랫동안 꿈꾸던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당신한테는 미안해. 그렇지만 나 이 사람이랑 꼭 함께하고 싶어. 아픔이 많은 사람이야. 당신만 괜찮다면 조용히 정리하자. 크게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 이 집 당신한테 줄게. 그리고 남은 재산도 당신이 다 가지고 가. 위자료가 필요하다면 소송하지 말고 위자료도 줄 테니까 그냥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헤어지자.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 당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고? 사랑 때문에 그냥 헤어지자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어떻게 한번 노력해보자.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뭐? 조용히 헤어지자고? 어떻게 조용히 헤어져? 몇 달 동안 속여놓고서는 거기다가 딴 여자 만나고 다녀놓고서는 어떻게 조용히 헤어지자는 말이 나와?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한테는 100번 빌어도 용서받지 못할 짓 한 거 알아. 근데 나 정말 이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 당신 솔직히 나랑 사는 거 지긋지긋했잖아. 돈 때문에 머리 아프기도 했고. 우리 전세금 받고 당신한테 다 줄게. 그리고 나 회사도 퇴직할 거고 이직할 거야. 퇴직금도 나오면 줄 테니까 다른 거 부탁 없고 그저 조용히 도장만 찍자. 뭐? 절대로 그렇게 못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 애들은 어떻게 키우라고 그렇게 책임감 없이 그냥 나가겠다는 거야?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 절대 못하니까 당장 그 여자 데리고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그 여자는 괴롭히지 마. 내가 말했잖아. 상처 많은 여자라고. 조용히 정리하자. 이미 너랑 나는 끝났어. 애들한테도 껍데기만 있는 아빠는 필요 없을 거야. 양육비는 일시불로 다 지급할게. 그리고 양육권, 친권 너한테 다 넘겨줄 테니까 당분간은 양가 부모님한테도 조용히 하고 우리끼리 정리하자. 남편은 상간녀와 깊은 사랑에 빠졌다면서 모든 걸 포기하겠다고 했죠. 밥도 넘어가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며칠 밤낮으로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린 것은 남편을 보내주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결정을 내렸고 쉽지 않았지만 담담히 정리를 했죠. 남편에게는 모든 재산을 다 받았고
친권 양육권도 모두 제가 받았습니다. 사랑에 정신 나간 남편은 앞뒤 상관도 안 하고 저와 관련된 모든 걸 그냥 끊고 싶었는지 애들 양육비까지 모두 계산해 저에게 보내줬어요. 심장이 짓눌리는 것 같은 고통이었지만 애들 앞에서는 티를 낼 수조차 없었죠. 다행히 아이들에게 아빠라는 자리는 애초에 크지 않았어서 그런지 단 한 번도 아빠를 찾지도 궁금해하지도 않더라고요. 몇 달을 그렇게 조용히 보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지? 애들은 아픈 데 없고? 혹시나 해서. 그래도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나가니까 필요한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화해봤어. 무슨 일 없지? 요즘 당신 걱정도 되고 그러더라. 애들은 나 안 보고 싶어 해? 아빠가 아빠답지 않았는데 보고 싶어 하겠니? 애초에 집안에 남자라고 하는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서 그다지 불편한 건 없어. 그런데 웬일이야? 애들도 안 보겠다고 하더니만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말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한 거 아니었어? 정 불편하면 아빠 바람나서 나간 거라고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다고 하더니만 이제 와서 애들 찾는 이유가 뭐야? 아니,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혹시 우리 집에서 연락 간 건 없었지? 엄마가 요즘 심정이 안 좋아서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 당분간만 부탁해. 내가 대충 둘러대고 있긴 한데 그래도 당신한테 연락 갈까봐. 주말에는 뭐해? 오랜만에 애들도 좀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 데리고 놀이공원이라도 갈까? 날씨도 좋잖아. 놀이공원은 무슨? 동네 공원도 한번 가본 적 없으면서. 왜? 그 여자랑 사이 안 좋니? 나가지 돈 밝히는 여자는 싫다며. 순수한 그 여자는 당신 몸뚱이만 가도 다 받아줄 거라고 했잖아. 우리는 당신 없어도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상관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 이상하게 남편은 몇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 자꾸 애들 핑계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지만 그다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았죠. 그 뒤 명절이 다가오면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외도한 남편놈과 이혼한 줄도 모르고 시모는 설날에 전 부치러 오라며 전화를 하셨죠. 너 지금 네 남편이랑 사이 안 좋다고 시댁에 이따위로 할 거니? 어디 버르장머리 없게 시어머니한테 연락 한 통을 안 해? 너 지금 어디야? 애들 데리고 너 이사도 갔더라? 왜 우리 집 핏줄 데리고 네가 이사를 가니? 사이가 안 좋으면 풀던가 해야지. 여자가 돼가지고 남편 보듬을 줄도 모르고.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너랑 살기 힘들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집 핏줄인 아들이나 챙기세요. 저희 애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요. 맘 같아서는 사실대로 말해드리고 싶은데 그댁 아드님이 하도 부탁을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말 못 드리는 거니 이해하시고요. 어쨌든 앞으로 얼굴도 보지 말고 삽시다. 어차피 피차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그댁 아드님 잘 보듬을 줄 아는 여자 데리고 갈 거니까 거기나 신경 쓰세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뭐 하는 말버릇이니? 이게 정말 가만히 있으니까 네가 아주 혼쭐이 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당장 여기로 안 튀어와? 너 오늘 정말 끝장을 보자. 니년 안 오면 내가 튀어갈 테니 주소 내놔. 시모의 호통에 전 바로 외도녀 주소를 냉큼 넘겨줬어요. 2시간 뒤 남편은 시모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며 난리가 나 전화를 했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만났던 상간녀는 시모가 그렇게 욕했던 동네 애딸린 이혼모였어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그 이웃모와 바람이 난 거였죠. 시모는 그 사실을 눈으로 보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 뒤로 시모는 자신의 아들을 다시 받아주라고 연락이 왔어요. 아이고, 며느라. 내가 정말 너한테 너무너무 미안해서 할 말이 없어. 그렇지만 남자들 알다시피 얼마나 어리석고 생각이 짧니. 너도 살아보니 알겠지? 남자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그년이 우리 아들 얼마나 꼬드겼는지 애가 홀라당 넘어갔지만 이제는 후회한다고 하더구나. 우리 애가 측은지심이 있어서 그랬던 거지. 그년이 불쌍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아,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그 여자랑 잠도 하고 할 거 다 하고 다니나 봐요. 애까지 임신했던데 축하드려요. 손주가 꽁으로 셋이나 더 생기고 거기다가 한 명 더 태어나겠네요. 그래도 원래 손주였던 우리 애들이 그 집에서 나왔으니까 좀 괜찮으시죠? 행복하시겠어요? 아들을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여자가 딱 거기 들어가서. 미안하다. 내가 알아보니까 걔가 사치하고 애들 방치해서 애들은 원래 아빠한테 보냈다고 하더라고. 근데 매달 양육비만 150씩 보내야 한다는데 어쩌니? 우리 아들 그거까지 줘야 하게 생겼어. 어쩌니? 한 번만 우리 아들 받아주면 안 되겠니? 되겠어요? 참나. 외도해서 애까지 낳게 생겼는데 그게 되겠어요? 아, 그리고 모르시나 본데 이미 그쪽 혼인신고하고 살림도 차렸어요. 제가 받아주면 또 외도하는 건데 그럼 또 난리 나지 않겠어요? 이제는 그쪽 집안이랑은 끝입니다. 끝! 알고 보니 시모가 욕했던 그 상간녀는 본인 유책으로 이혼을 했고 매달 양육비를 전 남편에게 지급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선 상간녀는 임신을 했으니 양육비도 남편이 부담을 해줘야 했던 거죠. 남편은 결국 현 부인의 자식들 양육비에 임신한 3 자식까지 모두 부양하려고 밤낮으로 일하고 있다더라고요. 거기다가 상간녀는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다시 사치를 부리느라 남편은 내내 쪼달리며 살고 있다고 해요. 얼마 전에 들은 소식은 시모가 그 집 살림을 해주러 매일 그 집으로 가고 있다는 거였고 남편은 하루 4시간도 못 자고 매일 일하러 다닌다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어요. 친정 근처로 이사도 와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답니다. 몇 년을 텅 비어버린 것 같았던 제 마음도 요즘 차츰 더 좋아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저를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삶을 더 사랑하시길 바랄게요.